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진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피싱 금융사기 범죄 얘긴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올해 1분기 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이 3,10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경계를 풀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는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 또 예방법과 대처법은 어떻게 됐는지 여수경찰서 진흥수사팀 류일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수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팀장님과 함께 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삿삿이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청취자분들께 좀 자세히 알려드리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피싱 금융 사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고 예.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지역의 경우 작년 그렇게 24년도에 134건에 예. 48억 1,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여수 기준 경찰서에서 통계낸 겁니다.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총 62건에 23억 1,6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9건 12억 4,720만 원에서 예. 62건 23억 1,677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얼른 봐도 한 2배 정도 거의 2배 늘었다고 하죠.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생각보다 피해액이 우리 지역만 봐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이 당하시는 연령대가 어르신들이 주로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사용이 좀 능숙치 않으시니까 실제 피해에 취약한 연령대가 어르신들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렇게 발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우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80대까지 어떤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피해가 이제 고르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젊은 친구들도 이걸 다 알고 있지만 당해버리는 데는. 그렇죠. 저희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당할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 하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정말 휴대폰 사용 안 하면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구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그 폰뱅킹을 많이 합니다. 예. 또 폰뱅킹이라는 게 어떤 전체 계좌를 다 연결해서 예. 그 오픈뱅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령대 어떤 그 전 연령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누구나 요즘에는 폰뱅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말씀 이제 주셨어요. 무작위로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보이스피싱의 낚시 형태인데 예.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이제 물고기 어디 있다는 걸 알면은 거기만 하겠지만은 일단은 미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자를 뿌려서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문자 보내는 게 1억 건 정도 된답니다. 1억 건. 그 범죄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문자를 한 1억 건 정도 발송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누군가는 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 타겟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일단 쫙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진흥화되고 있는 피싱 금융사기 수법을 사례 중심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수법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경찰청에서 몇 가지 좀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 사칭형, 대환 대출형, 납치 빙자형, 또 로맨스 캠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이 아마 기관 사칭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 사칭형. 기관이 아님에도 어떤 특정 기관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일단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이제 예. 권력기관인데 그런 기관들 사칭해서 이제 본인의 계좌가 뭐 범죄에 연루돼 있다, 수사 중이다, 또는 뭐 당신 외국 여행을 다녀올 때 예. 가방 안에 마약을 뭐 밀반입해 왔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무섭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검사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이제 악성 앱을 깔게 하죠. 결국에는 그런 수법을 해서 돈을 이제 편취해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 그게 기관 사칭형이고 사실 기관 사칭형은 이 전화 받아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진 수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예. 받아봤어요. 무슨 그렇죠. 어디 뭐 강원도에 있는 예.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불러봐라. 뭐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 방송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네. 뭐지? 놀라서 통화를 한동안 했어요. 이제 기관 사칭형이라면은 첫째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 뭐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이용되었다, 뭐 마약을 당신이 운반했다,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미끼입니다, 미끼. 일단 겁을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겁을 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정신이 예. 자기 정신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현란한 말 솜씨로 속이는 게 결국은 이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이제 편취하는 방법이죠. 이게. 예, 이게 뭐 기관 사칭형이고 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뭐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주소가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수법도 있더라고요. 이제 많은 수법이 있어요. 이게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경찰이지만 굉장히 또 겁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것도 유행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택배기사 사칭형인데 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올해 그 4월 8일 날 예. 우체국 택배라고 하면서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보내요, 피해자에게.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 강모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이 다시 대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 궁금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이분이 믿고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대포 통장 개설로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를 인출해서 검찰청 직원이 갈 테니까 이걸 전달해라. 이 말에 속아서 이 피해자가 한편까지 가가지고 만나서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대검찰청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대검찰청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거기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을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믿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맞구나. 존재하는 사람이 맞구나.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그 전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죠. 뭔가 앱을 또 보내줍니다. 그럼 열어봐라. 그러면 실제 검찰청에서 또 만든 서류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서류도 있어요. 뭐 체포영장, 수사 진행 상황, 구속영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런 거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나요, 그 사례는? 1억 7천만 원을 전달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4월 7일 날 같은 이제 조직원들인데 서민자금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이건 다른 피해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서민 대출 해주겠다 하면서 기존 그러니까 이제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이 대출이 가능하다. 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만나서 전달을 해라. 근데 이분이 좀 찜찜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경남 진주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게 그래서 뭐 여수에 사는 분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막 불러내네요. 이렇게. 그렇죠. 서울에까지 가서 전달한 경우도 있고요. 여수에서 전달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심지어는 서울에까지 가가지고 몇 번을 가서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우리 형사들이 그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잠복을 하고 있다가 2,200만 원을 전달하는 순간에 예. 그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정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잡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분은 그래도 빨리 느낌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피해가 예방될 수 있었죠. 그래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는 메신저 피싱도 수법이 다양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액정이 깨졌다, 자녀를 납치했다, 또는 뭐 교통 범칙금이 발송됐다, 심지어는 뭐 쓰레기 그 봉투 있잖아요. 예. 그런 뭐
과태료 고지서 같은 걸 보내요. 예. 부고 문자라든가 이걸 이제 보낼 때 그 문자 안에다가 링크를 심어서 보내죠. 그거를 이제 그게 악성 앱입니다. 그걸 누르는 순간 앱이 깔리는 거예요. 앱이 깔리면서 내 핸드폰은 내게 아닙니다. 탈탈 털리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그 앱을 통해서 뭐 이름, 번호, 네. 개인정보, 뭐 주변 연락처 같은 걸 다 빼내가는 거죠. 다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주변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통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거기서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 핸드폰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심지어는 이 사람이 경찰서를 가는 거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어떻게 알아요? 또 악성이를 심어요 거기다가 위치 나도 모르게. 추적까지? 그렇죠. 위치 추적은 물론 이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앱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군요. 그래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로맨스 캠 이런 거는 뭐예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것도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냐면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카카오톡은 페이스에 대해서 내가 친구로 신청해야만이 볼 수 있지만은 페이스북은 아무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과는 다른 실제로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성분 사진이나 또는 남성분 사진을 올려서 먼저 접근을 해서 호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점점 이제 어떻게 그 연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내가 이제 A씨인데 어떤 특정 B라는 인물이 네. 겉보기에는 프로필 사진에 굉장히 예쁜 여성 혹은 남성, 그렇죠. 잘생긴 네. 남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 예. 그 사람을 사칭해서 A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연인처럼 달콤한 말을 하죠.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제 마음의 어떤 경계가 풀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었던 미군 군의관이다. 근데 여기 근무하다가 뭐 정치 자금을 압수했는데 이거를 갖다 환전을 해야 된다. 또는 뭐 금을 압수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보내다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안 보냅니다.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아프가니스탄 금, 뭐 정치 자금 이런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솜씨가 현란하고 아주 예.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팀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아마 퇴직을 하신 분 같아요. 예. 1억을 보냈더라고 1억. 따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왔는데 예. 뭐 좀 여유가 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당황은 안 하시는데 방금 그 상태로 해서 여수의 실제 사례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분이 속은 거는 미군 군의관이라는 말에 속아서 예. 자기가 1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1억이 행방은 이제 딱 보는 순간 어렵죠. 사라지는 근데 거죠. 사실은 그 군의관이 아니고 그 조직들이 그러니까요. 사칭한 거잖아요. 저쪽 아프리카 같은 데 조직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군의관 행세를 하는 것이고 그 사진은 다 남의 것을 도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사진이 어딘가에 또 올려져 있고.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금융 사기 범죄라는 걸 피해자가 눈치를 챘을 때 이게 뭔가 돈이 이미 나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그 사례처럼 직전에 네.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돈을 보낸 이후에 네. 이게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안 보내면 좋겠지만 일단 예. 보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요. 예, 당황해가지고 막 경찰서 가서 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답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예. 일단 돈이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입금했던 계좌에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해서 112 신고를 하면은 이 피해자와 경찰과 그 해당 입금된 또는 그 내 계좌의 그 은행하고 3자 통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바로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 사실 확인원을 3일 내에 갖다 주면은 예.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3일이 지나면 풀어져 버리거든요. 뭐가 유지가 되고 뭐가 풀어지는 정지가 거예요? 예. 우선 이제 112 신고를 해서 계좌 정지를 했다면 예. 3일 후에 3일이 지나면 이게 자동 풀어져요. 계좌 정지. 계좌를 정지시켜 뒀던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경찰서 오셔가지고 접수를 하시고 사실 확인을 갖다가 받아서 은행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정지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12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고 계좌 정지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렵다면 가까운데 그 은행이 가깝다면은 예. 바로 은행으로 가셔가지고 사실을 설명하시고 예.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빨리 정지를 해달라. 그러면 또 바로 정지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12 혹은 은행에 예. 신고를 해야 한다. 예.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지급 일이고 정지를 시키는 게 우선이다. 우선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원격으로 이제 자기 휴대폰에 아마 악성앱이 심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원격으로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피해를 봤다는 거를. 예. 그러면은 빨리 이걸 캡처를 해서 좀 저장해 두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도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계속 통화 중이라면은 빨리 그 비행기 모드로 휴대폰을 돌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요? 비행기 모드로 하면 데이터가 안 됩니다. 데이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급히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바꾸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합니다. 그게.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많이 낚이는 건데 한마디로 예. 애초에 이 피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 우리가 은유법이 이게 비교를 좀 하자면은 낚시에 비교를 해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피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낚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나오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교육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알면은 안 당하고 모르면 당하는 게 보이스 피싱이에요. 아니에요. 알고도 당해요. 요즘에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거리가 예. 그럼 왜 이렇게 당하느냐. 그러니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스 피싱이라는 소리는 들어보고 했는데 그걸 막연히 아는 거예요. 어쩌면은 옛날에 그 KBS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선족 흉내 그렇죠. 내시고 이수지 씨가 했던 그게 보이스 고객님 피싱이라고 뭐 이런 알고 거,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요즘에 보이스 피싱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연히 아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방송 들으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만 알아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알면은 막을 수 있고 모르면 당하는 건데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낚시에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예. 우리가 낚시를 하려면 뭘 합니까?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뿌리죠. 미끼 떡밥을 던지고 미끼를 뿌리잖아요. 예. 그게 문자입니다. 문자고 링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또 주식 요즘 또 뭐 투자 리딩만 많잖아요. 거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예. 그게 다 미끼거든요. 그거를 누르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 순간에 그때 예. 낚싯바늘 건드는 겁니다. 이게 음.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걸 건드는 순간 이 사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미끼를 던지고 공격을 어떻게 해오는지 그러면 내가 미끼를 알면 안 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어요. 예. 전화가 온다든가 또는 검찰을 사칭한다든가 또는 문자가 온다든가 이런 거를 피해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미끼를 물지 않는 것. 그 미끼가 문자나 그렇죠.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링크. 링크.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어쨌든 그 다른 앱 상에서도 SNS 속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걸 주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안 쓰면은 절대 안 당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도 쓰지만 휴대폰 때문에 이게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휴대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지금 세상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보이스피싱은 이게 기술이고 과학이고 심리입니다. 이게 그냥 심리적인 단순히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예.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는구나. 그걸 알면은 또 간단해요 이게. 근데 너무 많은 방식으로 오니까 어떻게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라디오를 듣고 예. 그런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를. 일단 모르는 링크가 오면 절대로 그렇죠.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1번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절대 안 속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링크일까 궁금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눌렀다 하면은 예. 혹시 누르기 전에 뭐 우체국입니다 해서 링크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 배송 중입니다. 링크가 왔어요. 예. 근데 뭐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는 그렇죠.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예.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삭제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예. 누르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점점 더 이게 좀 뭔가 의심이 간다 하면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또는 네. 경찰서 오시면은 그 앱이 깔린 게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깔린 어떤 앱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삭제를 해드리거든요. 누군가는 또 아니 그 진짜 중요한 링크였으면 어쩌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해 우리 경찰관도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변호사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제일 1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끼를 조심해라. 미끼를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 미끼라는 게 알 수 없는 링크 알 수 없는 또는 링크. 대환 대출할 때 아까 그 수법들 있잖아요. 당신의 대환 대출 받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 이제 현란한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미리 이제 속이거나 또는 휴대폰에 악성앱을 깔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 돈을 좀 넣어봐라. 또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계약 위반이다 당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자기는 갚는다고 갚지만 이게 사실 갚아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계좌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 들어보니까 어디 모텔로 가서 기다려라 해서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전화가 끊임없이 검찰, 경찰 모두 사칭해서 아예 혼을 쏙 빼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그 매뉴얼이 있어요. 자기들도 남의 돈 빼먹는데 쉽게 빼먹겠습니까? 엄청 연구를 하고 사람들도 그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을 해요. 이쪽에는 보면 검찰 역할, 경찰 역할, 금융감독원 역할 한 사무실에서 딱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공격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니까 그런 걸 항상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진짜 아찔했던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너무나 많지만은 작년에 보니까 그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문직이었어요. 그분이 한 4억 3천만 원을 당했거든요. 4억 3천만 원. 네, 10번 정도를 나눠서 드렸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똑같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 그 당신 여행 갔다 오면서 당신 가방에 그 마약을 숨겨오지 않았느냐. 수사가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예. 그래서 겁을 주곤 했는데 이번이 이제 4억 3천만 원 당했는데 그래서 액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바로 수거책 동선을 추적을 해서 충무에 가서 한 명을 검거하고 또 오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안성에 이제 특정을 했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서 단서를 잡은 다음에 경기도 안성에 밤에 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검거를 해서 내려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가버렸죠. 그는. 거의 1시간이 넘으면 다 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피해들을 개개인이 일일이 다 대처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하는 것 또한 시급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경찰만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휴대폰을 만드는 또 어떤 뭐 휴대폰 제조 회사라든가 또는 금융기관들 또 경찰들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악성 앱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심는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이제 21년도부터 24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과로 그 카이스트 연구진하고 협력을 해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스를 하잖아요. 그 심박스 중계기를 탐지 추적하는 원천 기술을 2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이 경찰청하고 그 우리 통신사고에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앱이 깔리면 악성 앱이 깔리면은 그걸 추출을 해서 그 주소지 경찰서로 그걸 명단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휴대폰에 있는 악성 앱을 빨리 삭제를 해라. 또는 그 깔렸으니 알려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식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다행인데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이미 돈이 나가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뭐 범죄 기술 또한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끼를 물지 않기. 미끼는 문자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링크.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이런 것들 비슷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는 일단 1번으로 의심을 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팀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범죄가 좀 사라질 수 있게 좀 수사 열심히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그 아류 그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사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투자 리딩방, 보이스 피싱, 그다음에 노쇼. 노쇼. 예, 그렇게 금융 범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수법을 알면 저걸 알면 내가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이런 수법들이 우리가 또 특히 유튜브라든가 또는 그 뭐 방송에도 보면 수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뭐 이런 것이 있구나만 넘어갈 게 아니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예.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좀 아시고 또 옆에서 뭔가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러면 반드시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 적극 뭐 개입해서 하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모텔에 가셨다 했잖아요. 예. 친구분이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격리를 시켜요. 절대 다른 사람 통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저쪽 한쪽 구석 가가지고 통한 사람 있으면 좀 조용히 반드시 해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의심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렇게도 말 안 해요. 혼자서 조용히 계단 가서 통화를 한다든가 혼자 있는 방에 가서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야 너 보이스피싱이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경찰서 진흥수사팀 류일재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